반갑습니다. 2022년 3월 25일 신장내과 초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김양현 선생님께서 우리 임상에서 자주 접하고 굉장히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나 임상의사들에게 굉장히 친숙해야 될 두 가지 디지즈, 하이퍼나트레미아와 하이퍼나트레미아. 결국은 체액량 장애인데요. 체액량 장애에 대한 진단과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예. 김현. 네, 네, 교수님 시작하겠습니다. 전임이 김양현입니다. 하이퍼나트레미아와 하이퍼나트레미아는 신장내과에서 자주 보게 되는 문제이고, 소듐은 우리 몸의 워터 메타볼리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 알고리즘과 치료를 중점으로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초독 주제로 정했습니다. 협진 환자 대상으로 증례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하이퍼나트레미아는 입원 환자, 외래 환자 모두 흔하게 볼 수가 있고 환자의 모비디티와 모탈리티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전해질 수치를 확인을 할 때 소듐 수치가 감소, 증가되어 있다면 지나치지 말고 관련 증상이 있는지와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에 따른 처치가 필요합니다. 정상인에서 99%의 소듐이 신장을 통하여 체내로 다시 흡수가 되고 67%는 프록시말 튜블, 25%는 헨레르베 띡 어센딩 림, 5%는 디스탈 튜블, 3%가 콜렉팅 덕트에서 재흡수가 됩니다. 대부분의 소듐이 프록시말 튜블 쪽에서 재흡수가 되는데 이쪽은 이제 다른 약물이라든지 자극에 대한 반응 정도가 작은 반면에 콜렉팅 덕트와 디스탈 튜블의 생리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 커서 주로 이 부위에서 소듐의 재흡수가 조절이 됩니다. 먼저 하이퍼나트레미아는 혈청 소듐 용도가 135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분류 방법은 볼륨 스테이터스에 따라 나눕니다. 하이포볼레믹은 체액량이 감소된 것으로 체내 총 소듐과 수분이 모두 부족한데 수분 부족보다 소듐 부족이 더 큰 상태입니다. 유볼레믹은 소듐량이 정상인데 수분량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하이퍼볼레믹은 체액량이 과다한 것으로 체내 총 나트륨 양보다 체내 총 수분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플라즈마 오스몰리티는 혈장 삼투압이고 이것은 용질이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게 삼투 차이를 유지합니다. 플라즈마 오스몰이 증가하게 되면은 혈장 삼 ADH는 분비가 되고 물은 콩팥에서 재흡수가 돼서 혈장 삼투압은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혈장 삼투압이 이제 감소를 하면 ADH는 감소가 되고 물은 신장을 통해 배설이 돼서 항상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몰랄리티에 따라 ADH 분비가 변하게 되고 이펙티브 오스몰랄리티를 우리 몸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포나트레미아의 임상적인 평가와 진단 과정입니다. 하이포나트레미아의 증상은 없을 수도 있고 디지니스, 노지아, 보미팅 등 매우 다양한데 특히 두통, 실조, 정신병, 발작, 혼수 상태가 발생했을 때는 뇌부종과 뇌압 상승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가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을 통해 심장, 폐질환, 암, 내분비 질환 등의 기저질환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약물 조사를 통해서 이뇨제, 항경련제, SSRI 등 하이퍼나트레미아를 유발할 수 있는 약제를 복용하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이제 무증상이고 점진적이어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볼륨 스테이터스에 대한 평가를 꼭 해야 합니다. 랩은 혈정의 삼두지 농도, 비행 크레아틴 등의 신기능 평가, 포타슘, FANA를 측정해 볼 수 있고 UA와 요 삼투지 농도, 전해질과 같이 검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부신 호르몬 등의 검사를 통해서 원인 질환을 감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단 알고리즘인데 처음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컨퓨전, 아탁시아, 시저, 코마 등의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이 있을 시에는 증상 호전을 위해서 뒤에서 나중에 설명을 할 테지만 급성기 치료가 먼저 우선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무증상이나 증상이 경미한 환자에서는 병력 청취, 신체 진찰, 약물 조사를 한 후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세럼 오스몰랄리티를 확인을 합니다.
세럼 오스몰랄리티 검사를 하게 되면 슈도 하이포나트레미아와 고혈당 또는 만니톨 투여시 발생할 수 있는 하이퍼토닉 하이포나트레미아를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제외한 세럼 오스몰이 280 밑에 미친 하이포토닉 하이포나트레미아가 진짜 하이포나트레미아이므로 볼륨 스테이터스의 평가를 해야 합니다. 볼륨 스테이터스는 바이탈 사인, 경정맥악, 스킨 트루거, 점막 탈수 정도, 말추 부종, 비유엔, 유릭 애시드 레벨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볼륨 스테이터스에 따라 하이포볼레믹, 유볼레믹, 하이퍼볼레믹, 하이포나트레미아로 나눠서 원인을 추정할 수 있고 원인에 따라 치료하게 됩니다. 하이포볼레믹은 유린 소듐에 따라 20ml 이퀴벌런트 퍼 리터 이상이면 레날 로스, 20 미만이면 익스트라 레날리스가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유볼레믹한 경우는 유린 NA가 보통 20 이상으로 유린 오스몰랄리티에 따라서 원인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볼레믹은 유린 NA가 20 이상이면 레날 페일려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하트 페일려 LC는 이제 유린 소듐이 20 미만으로 보통 측정됩니다. 앞의 알고리즘에서 세럼 오스몰랄리티를 확인을 해서 먼저 가성 저나트륨 혈증을 배제해야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소듐이 정상인데 낮게 보이는 상태를 말하며 하이퍼글라이세미아, 하이퍼페이네미아, 만니톨, 랩 에러 등이 원인이 됩니다. 환자들은 보통 유볼레믹하며 하이퍼글라이세미아에서 소듐이 낮다면 코렉티드 소듐을 계산해서 진짜 소듐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슈도 하이포나트레미아는 포도당, 지질, 모노클로날 프로테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배제할 수가 있으며 치료는 고혈당일 경우에는 인슐린, 고지질 결정은 스탄틴 제제를 투약하게 됩니다. 볼륨 스테이터스에 따른 분류 중에 하이포볼레믹 하이포나트레미아는 다양한 원인이 있고 볼륨 부족과 연관돼서 구토, 설사, 빈맥, 비유형 크레아틴 비율 상승, 소견이 나타납니다. 유린 소듐이 20 이상이라면 레날 로스가 의심이 되고 이뇨제 투약력을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유린 NA가 20 이하라면 익스테라 레날 로스의 병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치료는 대부분 이소토닉 셀라인으로 볼륨을 보충하는 것이고 소변량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주요한 원인 질환을 하나씩 살펴보면 내성 염분 소실은 뇌출혈 환자에서 바스프레신 분비를 통해서 신장을 통한 염분 소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체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뇨제는 가장 흔한 원인이고 유린 소듐이 이상으로 측정이 됩니다. 룹 이뇨제는 헬레고리, 디아자이드는 원이 세뇨관에서 소변의 희석 등을 방해합니다. 이뇨제가 원인으로 생각이 된다면 이뇨제를 우선 중단해야 합니다. 위장관 소실에서 설사나 구토가 있으면 신장은 대부분 나트륨과 염소를 보존해서 체액 감소에 대응을 하게 되고 대부분 유린 NA가 20 이하로 나타납니다. 삼투성 이뇨는 당뇨와 만니톨 이뇨에 해당을 하고 혈당 조절, 만니톨 투여를 중단함으로써 이제 처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 폐색, 화상 등에서 수분이 서드 스페이스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하이포나트레미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유볼레믹 하이포나트레미아의 가장 흔한 원인은 시아드입니다. 또한 하이포사이로이디즘,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디피션시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유볼레미아는 병력과 신체 진찰, 유릭 애시드 레벨의 감소, 비유엔 크레아틴 비율이 정상이고 유린 소듐이 20 이상인 등 이제 임상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뇨제 투약이나 저염 시기를 하는 경우에 하이포볼레미아와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제 같이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료는 보통 수분 제한이나 기저질환의 치료가 추가됩니다. 유볼레믹 하이포나트레미아는 암페타민, 음주 과다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장거리 달리기 선수에서 이제 운동 유발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신 기능 부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호르몬 이상 시 하이포나트레미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족한 호르몬의 보충이 필요합니다. 용실 섭취가 감소한 경우와 정신병, 수분 중독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시아드는 이제 유볼레믹 하이포나트레미아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다른 질환들을 모두 배제해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중추신경계 장애, 악성 종양 시 ADH 분비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수 진단 기준은 세럼 오스몰이 270
이하여야 되고 유린 오스몰이 100 이상, 유볼레미아 상태여야 되며 유린 소듐이 20 이상이어야 하고 꼭 다른 질환이 배제되어야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볼레미, 하이포나트레미아는 콩팥이 물 배설을 효과적으로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하트 페일리어, LC, 레날 페일리어입니다. 치료는 기저질환을 치료하는 것이고 저염식, 수분 제한, 이뇨제를 투약할 수 있습니다. 유린 NA가 원인 질환 감별에 도움이 되는데 우렬성 신부전과 간부전, 신증후군에서는 유린 소듐이 20 이하이고 신부전에서는 유린 NA가 20 이상입니다. 각각의 질환에 따라 이뇨제와 약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경미한 증상에서는 앞의 내용과 같이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를 통해 소듐의 회복과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컨퓨전이나 아탁시아, 시저, 코마 등의 이제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이 있으면 이제 증상이 있고 소듐이 125 이하로 이제 감소가 되어 있으면은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48시간 내에 급성 환자를 치료하지가 않으면 내부종이라든지 영구적인 신경학적 후유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제 치료를 잘 해야 됩니다. 급성 환자에서 3% 셀라인 수액을 보통 킬로그램당 2cc로 해서 10분에서 20분에 걸쳐 정주를 하게 되고 그 사이마다 이제 소듐을 반복 검사해서 5mm몰 상승이 될 때까지 이제 투여할 수가 있고 증상이 호전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 적혀있진 않지만 급성이 아닌 만성 환자에서 소듐의 급속한 교정은 삼투성 탈수초 증후군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서 교정 속도에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만성 환자에서는 24시간에 하루 소듐을 8에서 12mm몰 이내로 교정하도록 하고 이때는 소듐 디피싯을 계산해서 수액에 들어있는 소듐량을 계산해서 투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비어 하이포볼레믹과 유볼레믹 하이포나트레미아에서 경구역 V2 수용체 기량제인 밥탄 투약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밥탄은 바소브레신 집합관 세간세포에 결합하지 못하게 하여 이제 전해질 배설 없이 순수하게 수분만 배설시키는 약제입니다. 일시나 하트 페일리어에서 소듐을 증가시킬 수 있고 심혈관 사망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 기능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기저간 질환이 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자면 이제 72세 여자 환자이고 푸셀룰라이티스로 입원해서 소듐이 121까지 떨어지는 하이포네트레미아로 신장내과 협진이 왔습니다. 식사는 적당히 하시는 편이고 갑상선 저하증이 있기는 하지만 관련 호르몬 검사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랩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는데 이제 유린 NA는 99 이상으로 상승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처방되어 있는 약을 보면 복용하는 약 중에는 이제 의심되는 약물이 없어 보였고 이제 환자의 볼륨 스테이터스는 이제 하이포볼레믹과 유볼레믹 사이였고 이제 시아드도 이제 고려해 볼 수는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자 자가약에 이제 디아자이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 이제 소듐이 떨어져서 이제 탁과에서 티아자이드를 중단을 해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환자한테 가보니까 환자는 이제 자가약 봉지를 그대로 먹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볼 때 실제 먹고 있는 약을 꼭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 자가약 중에 디클로지드를 일단 중단한 이후에 노멀 셀라인 하이드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잘 안 올라서 3% 셀라인을 투약하면서 지금은 그 NA 회복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64세 남자 환자고 하이포파링지아 캔서로 RT를 시행하고 네크로시스가 있어서 PEG를 삽입한 후에 이제 하루에 1,500 정도의 이제 피딩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항생제 치료 중이었습니다. 2월 달부터 이 이전부터 해서 소듐이 계속 120에서 130 사이였고 크로닉하게 하이포나트레미아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검사에서는 이제 하이포토닉 하이포나트레미아 소견이고 환자 이제 상태를 보자면 유볼레미아로 보였습니다. 다른 사이로이드나 아드레날, 레날 펑션은 정상이고 최근에 이뇨제를 투약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고 환자 혈액 검사, 소변 검사를 봤을 때 시아드의 기준에 이제 적합한 것을 확인을 했고 이제 3월 8일부터 밥탄을 투약하기 시작해서 소듐이 한 번에 이제 133 정도 올랐고 그 이후로 일단 소듐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하이퍼나트레미아입니다. 하이퍼나트레미아는 혈청 소듐 농도가 145mg 이퀴벌런트 퍼 리터 이상으로 정의하며 혈청 삼투질 농도의 상승을 반영합니다. 하이퍼나트레미아보다 빈도는 낮지만 연관된 기저질환의 중등도에 따라 사망률이 40에서 60%에 이릅니다. 갈증이 하이퍼나트레미아를 예방하게 되는 최우선의 가장 중요한 방어 기전이기 때문에 갈증을 못 느끼거나 수분 공급이 제한된 인투베이션된 환자들, 이런 환자분들에서 위험도가 높습니다. 식욕 부진, 노지아 보미팅, 위크니스 같은 경한 증상부터 소듐이 160 이상으로 올라가면 심각한 중추신경계 증상과 브레인 슈링키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적 평가는 병력 청취 시에 갈증, 다뇨, 설사 등의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되고 신체 검진에서는 자세한 신경학적 검진과 체액 상태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루 수분 섭취량과 소변량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진단과 치료에 중요합니다. 저나트륨 혈증과 마찬가지로 고나트륨 혈증 환자도 체액 상태에 따라 3가지 범주로 분류합니다. 원인이 되는 워터로스는 퓨어 워터, 하이포토닉 플루이드 로스로 구분할 수가 있고 소듐의 과잉 공급은 보통 이아트로제닉하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이제 평가 알고리즘이고 볼륨 스테이터스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포볼레믹 하이퍼나트레미아는 지속적으로 소듐과 수분을 동시에 잃지만 상대적으로 수분의 소실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신장이나 위장관을 통한 저장성 수분의 소실이 있으며 위장관 소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변에서 나오는 소듐 농도가 10ml 이퀴벌런트 퍼 리터 미만입니다. 그리고 상대적 수분 손실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화상이나 땀, 이뇨제, 이제 GI 로스, 만니톨 등이 있으며 이제 임상적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분 보충이 치료이고 프리워터 디피싯을 계산해서 프리워터를 투여내 볼 수 있습니다. 유볼레믹 하이퍼나트레미아 중에 이제 요붕증이 다뇨와 다음증이 특징인 병이고 바소프레신 작용의 결함으로 발생합니다. 바소프레신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분비가 되지 않는 중추신경성 요붕증 또는 바소프레신의 집합관이 반응을 못하는 신성 요붕증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1차성 다음증과의 감별은 수분 제한 검사를 통해 할 수가 있고 CDI와 NDI는 데스모프레신 투여 후에 유린 오스몰이 반응하는지를 통해서 감별 진단할 수 있습니다. CDI는 데스모프레신 등의 호르몬 보충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NDI는 만성 신질환이나 전해질 이상, 리튬 등의 양불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이퍼볼레믹 하이퍼나트레미아는 체내 총 나트륨 증가와 연관이 되어 있고 이제 가장 드문 형태입니다. 3% 수액이나 나트륨 중탄산염, 비본을 이제 과다 투여하거나 위장관에 피딩, 소듐이 많이 들어간 투석객으로 투석할 시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하이포칼레미아가 있다면 하이퍼알데스테로니즘에도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쿠싱 증후군과 하이퍼알데스테로니즘이 의심이 된다면 호르몬 검사를 통해 확진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치료를 진행하면 됩니다. 하이퍼토닉 셀라인이나 비본 투여와 같이 이아트로제닉한 경우에는 약물을 중단하고 프리워터 리플레이스먼트가 필요합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이분은 62세 남자 환자고 스토마 캔서의 멀티플 메타 진단 후에 판페리토나이티스가 와서 AKI septic shock 그리고 3월 20일에 응급 수술을 했습니다. 이후에 혈압 저하는 있지만 아이노트로픽스와 다이우레틱스를 투약하면서 소변량은 유지가 되는 상태였습니다. 환자는 부종은 없었고 랩에서 이제 BUN이 증가하고 하이퍼나트레미아가 3월 21일부터 갑자기 생겼고 이제 세럼의 삼투질 농도는 340으로 높은 상태였으며 이제 유린 소듐은 7로 이제 20 미만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환자는 이제 계속 IO를 체크를 하다 보니까 유린도 나오는 상태지만 1튜브를 통해서 계속 드레이니지가 하루에 1000 이상씩 이제 계속 나오며 네거티브 IO가 걸리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GI 로스로 인해서 하이포볼레믹 하이퍼나트레미아로 프리워터 리플레이스먼트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환자입니다. 하프셀라인이랑 5
HW로 이제 하이드레이션 중에는 있는데 환자가 이제 정신 상태가 좀 점점 악화되는 상태라서 하이퍼나트레미아가 잘 교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는 증례까지 포함해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아, 지금 씨앗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3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삭감이 되던데, 한, 한 달까지 쓸 수 있습니다. 아, 한 달입니까? 예, 예. 그래서 그냥 한 달치를 처방해주고, 원티를 처방해주고, 반알로 필요에 따라서 먹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한 달을 다 쓰고 다시 쓰게 되면 그때 다시 또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 보험 기준을 맞춰야 되는 좀 까다로운 게 아직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NA가 125고 다른 NA 뭐 떨어뜨릴 만한 조건이 없고 이뇨제 쓴 병력 없고 하이퍼토닉 플루이드 쓴 거 없고 3% 썼는데도 교정 안 되고 이게 있어야 네. 네. 제가 보통 이게 리널 펑션 떨어져 있을 때에 그 쌈스카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경험한 환자가 핫페일러가 같이 있었거든요. 핫페일러가 있으면서 이제 크레아틴 한 3 정도 됐었고 이디마가 조절이 안 됐었는데 이제 워낙에 올드 에이지라 투석을 하기가 이제 굉장히 좀 마음에 조금만 더 딜레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쌈스카를 처방을 했었는데 톨밥탄을 처방을 했었는데 생각외로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환자가 계속 하이포나트레미아가 있고 이디마가 있고 하펠료가 있고 CKD가 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딱 봐서는 이전 같았으면 그냥 조금 얼리지만 투석하자 이렇게 했을 건데 쌈스카로 잘 조정이 돼가지고 한 몇 달을 조금 버텼는데 그때 보니까는 보험이 딱 일정 기간 되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약가가 많이 인하가 돼가지고 이제 비보험으로 처방을 해가지고 그 수개월 동안 이제 투석을 좀 딜레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정 비급여는 그게 인정 비급여가 아마 아니고 인정 비급여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처방이 가능한 거죠. 예, 처방하게 네. 네네. 지금 그 원래 ADPKD에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그 인정 비급여를 받았습니다. 2014년인가 16년인가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약값이 이제 인정 비급여로 했을 때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하니까 이제 먹지를 못하다가 지금 보험도 되고 그다음에 그 약가도 30% 인하가 돼가지고 지금 보통 한 달에 ADPKD 환자들 120ml 기준으로 37만 원, 35만 원 정도 그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는 굉장히 일찍 인증 비급여는 받았습니다. 제가 학생들 수업할 때 이제 두 가지를 항상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는 이제 하이포나트레미아, 하이퍼나트레미아가 이제 체액량 장애라는 거.
그래서 항상 이런 환자들을 우리가 그 임상에서 DDX 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이게 체액량 장애이기 때문에 이 환자에 있어서 체액량이 어떻게 되는가를 가장 먼저 어세스를 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똑같이 통 안에 물도 있고 소듐이 있을 때 물이 많이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하이포나트레미아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물과 소듐이 골고루 있는데 소듐이 빠져나간다. 이러면 또 상대적으로 하이포나트레미아가 이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의 양과 그 하이포나트레미아, 하이퍼나트레미아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 일단 가장 중요한 베이스로 이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에 이제 시아드일 때 왜 유볼레미아가 유발되는지에 대한 거 이제 이게 교과서에도 스케마틱하게는 정리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 제가 항상 같이 설명을 해 주는데 일단 씨앗일 때 우리가 부적절하게 ADH가 굉장히 많이 분비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ADH가 많이 분비가 되니까 컬렉팅 덕트에서의 아쿠아포린이 많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아쿠아포린이 열리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체내의 물이 리텐전이 되겠죠. 증가. 예, 리텐전이 되면 우리 몸에 소듐이 다일루션이 발생해서 하이포나트레미아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그 내 혈관 안에 이렇게 차이게 되면 우리 몸에 그 레닌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자극이 돼서 알도스테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체액량이 증가했을 때? 증가. 알도스테론이 감소하게 되겠죠. 내가 빼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알도스테론이 감소하게 되면서 소듐을 이제 빼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소듐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이 유린으로 이제 많이 빠져나가면서 내 블러드하고 이런 소듐의 그레디언트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 물이 소듐이 저리로 많이 빠져나가네. 나도 많이 빠져나가 줘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체액을 항상 유볼레미아를 유지를 하는 게 이 씨아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혈액 내에는 이미 그런 보상기전이 발생을 하게 되지만 이미 소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씨아드에서는 이제 지속적인 하이포나트리아미아가 발생하는 게 씨아드의 기전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뭐 질문 있으신가요? 학생들 질문 없어요? 네, 없습니다. 우리 전공의는 질문 없습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분과초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